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장학 개론입니다. 이 책은 2024년 5월 3일 20만 부 기념 예스24 단독 리커버 에디션으로 출간된 책이에요. 출판사는 스노우폭스 북스, 저자는 김승호님입니다. 이 책은 한국과 미국, 전 세계를 오가며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진 돈의 속성의 저자 김승호 회장의 저서입니다. 평생 사장으로 살아온 그의 경영 철학 모두를 10여 년에 걸쳐 정리해온 저자는 이번 사장학 개론을 통해서 120가지 주제로 그 내용을 모두 담아 완성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책은 20만 부 기념으로 예스24에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난 7년간 3,000명의 사장 제자들을 만나 사장학 수업을 진행하며 현실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장들이 묻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존재했으며 그 문제들을 목차로 구성해 방향 제시를 더해 주었습니다. 책은 6가지 각각의 경우의 대상자들이 더 집중해 볼 수 있는 장으로 구성했습니다. 1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한 주제들을 다뤘으며 2장은 오래, 더 멀리,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우는 데 필요한 주제들입니다. 3장은 거의 모든 사장, 중간급 간부 이상이라며 모두가 어려움, 직원 운영 전반의 해결 제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4장과 5장은 사장에서 기업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단계에 있는 사장을 위한 장이며 마지막 6장에서는 사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사장이 되려는 꿈을 가진 모두를 위한 내용에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현재 경영에 대한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각각 펼쳐 읽어볼 수 있도록 삶과 경영에 대한 해안이 가득 담긴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사장을 위한 실무 지침서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이 책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사장을 위한 실무 지침서다. 미국과 한국, 전 세계를 오가며 걸어온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의 시간들, 7년 동안 만난 3,000명의 사장, 그들이 질문한 가장 공통적이며 시급했던 고민까지 담다. 당신의 존재는 이미 행운이다. 온 5주의 시공간을 곱하기 한 숫자만큼 기적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도전을 멈출 수 없는 이유다. 프롤로그. 저는 이 책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사업을 하려는 분들에게 사장학 교과서처럼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교재처럼 생각하며 쓴 책이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와 설명을 많이 넣었습니다. 1인 기업이들,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표들, 공감되는 내용에서 다른 사장 역시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냈다는 사실로 자신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지 않았거나 다소 이해가 어려운 내용,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경험한다는 마음으로 읽기를 권합니다. 김밥 빠는 CEO, 생각의 비밀. 돈의 속성 내용에서 사장에게 도움이 될 필수 내용들을 줄여서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이 책에서 사용되는 사장 혹은 경영자, 리더라는 단어는 대부분 모두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부터 이미 사업의 완성도에 들어간 사람의 출구 전략까지 사업의 시작과 끝을 모두 다뤘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많고 많은 사례와 여러 상황이 언급됩니다. 큰 주제 아래로 주요 상황들을 가능한 많이 수록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상황이 누군가의 실패를 막아내고 방향을 제시하거나 격려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장들의 성공을 기원하며 이 책을 시작합니다. 2022년 12월 5일 저자 김승우 1자 가장 현실적이며 시급하게 묻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입의 4가지 경우. 한 개인이 돈을 버는 과정은 4가지 경우 중 하나다. 첫 번째 경우는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하루 24시간 중 일부를 누군가에게 파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1인 기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자신의 근로로 발생하는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급여 생활자에 해당된다. 두 번째 경우는 자신의 시간을 조금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다. 소규모 사업자들이나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 강연가, 교육자들이 해당된다. 이들은 첫 번째 경우의 사람들보다 적게는 2~3배, 많게는 수십 배 넘게 자신들의 시간을 판다. 세 번째 부류는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우리는 기업가라 부른다. 이들은 보통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하면서 300여 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다.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효율을 통해 그들의 급여 이상의 수익 차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업들을 만들거나 합치거나 재조정을 통해 이익을 얻는 투자자들이 있다. 이들은 기업 혹은 기업가들을 통해 신용자산을 만들어내고 그 신용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다. 위 4가지 경우 중에 처음 2부류는 자신이 일을 하지 않는 순간 모든 수입이 정지된다. 자신의 시간을 팔아 수입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가나 투자자는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자기 몸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통해, 즉 생각을 통해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았기에 자신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수입 발전 모델을 시간을 파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결국 기업가나 투자자까지 나아가야 한다. 기업가나 투자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다. 단지 자신의 시간을 정년 때까지 팔다가 연금으로 은퇴하기를 거부하고 모험과 기회를 이용한 사람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떤 젊은이도 그가 노력하면 한 세대 안에 이 모든 경로를 밟을 수 있다. 자산이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노동력이 기반된 근로소득을 얻어야 하지만 점차 타인의 노동력이 기반이 된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후에는 금융소득을 함께 얻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성장과 변화에 따른 구조적 소득까지도 얻을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한 가족 혹은 가문이 가난으로부터 영구히 벗어나게 된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현재만 보고 그가 불과 수년 전에 혹은 수십 년 전부터 무엇을 해왔는지 미처 상상하지 못한다.
그도 한때는 자신의 시간을 팔았고 더 비싸게 팔기 위해 미친 듯 노력했고 거기에 안주하는 대신 창업에 도전한 사람이다. 손과 발이 돈을 벌던 시절을 지나야 머리로 돈을 버는 시절을 만날 수 있다. 내 경쟁자 100% 이기는 법. 열심히 한다고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리 좋은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사회에서 남들보다 앞서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이 방법은 1등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분명히 우등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경쟁자 중에 거의 90% 이상은 포기한다. 체육관에 등록하고 대부분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오는 사람 대부분은 운동이 아니라 운동을 했다는 위안을 받기 위해 온다. 그러니까 정말 운동하겠다고 덤비고 포기만 하지 않아도 100명 중 몇 명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수한 체육인이 될 수 있다. SNS 마케팅을 배우거나 부동산에 관해 공부해도 끝까지 파고들며 아무리 둔한 사람도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다. 시장은 어차피 상위 10%가 거의 모두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 10% 안에만 들어도 대성공이다. 책을 하나 쓰고 싶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쓰면 된다. 200자 원고지 1000매를 쓰는데 하루에 3장만 꾸준히 쓰며 1년이면 원고가 완성된다. 신인 작가로 데뷔하려는 사람들은 글이 나빠서 출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원고 쓰기를 포기해서 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만약 내가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버릇이 있다면 이미 나는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다. 무엇을 해도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운이 좋거나 실력이 좀 더 있다면 상위 1%도 될 수 있다. 그러니 하려는 그 일을 당장 오늘부터 해야 한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삼촌 마귀가 신참 조카 마귀에게 사람을 속이는 11가지 방법 중 하나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온다. 인간에게 계획을 하게 하라. 정말 좋은 계획을 하게 도와줘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 그렇다. 내일부터 하는 사람에게 내일은 없다. 내일은 항상 오늘이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시작하고 끝까지 하는 것이야말로 저절로 1등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능력을 끈기라고 표현한다. 당신이 정말 정복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기계만 있다면 거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100%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도 여전히 생겨나기 때문이다. 당신 상상 안의 것을 현실로 만드는 2가지 힘. 그것은 끈기와 기계뿐이다. 끈기와 기계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 된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끈기는 성공을 잡기 위한 위대한 무기다. 끈기를 대신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 똑똑한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천재라고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똑똑하고 천재적이고 재능 많고 돈 많고 교육 많이 받은 사람 중에도 낙오자들 수두룩하다. 모두 끈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업에서 가장 큰 힘이다. 경쟁자 이기기가 이렇게 쉽다. 내가 힘들면 상대도 힘들다. 현재 성공한 경쟁자는
결국 버티고 버텨낸 사람이고 지금도 힘들어도 버티고 있는 사람이다. 경쟁자들은 내가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내가 떡집을 하고 싶다면 세상의 모든 떡집을 찾아다니고 맛보고 분석하고 만들어 본다. 서너 달, 1년 말고 10년을 그렇게 했다면 떡에 대해서는 전국 톱에 들어갈 것이다. 경쟁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10년이 아니라 20년을. 그렇게 나이 20부터 했다면 40살이면 한국의 최고 장인이 돼 있을 것이다. 대머리 타투 전문가, 프랜차이즈 신메뉴 분석가, 동물 배변 전문 훈련가, 떡볶이 전문가, 노안수술 전문 의사, 주택생활 파손수리 전문가 등 그 어느 분야에 들어가든 일단 포기하지 않으면 그 분야의 탑 10%는 정해져 있다. 어디가 끝일까? 모두가 그만두거나 몇몇이 남아 산꼭대기 좁은 정상에 서로 엉덩이를 비비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면 거기가 끝이다. 진짜 부자가 되는 4가지 능력. 이제 버는 것으로 부자가 되는 시대는 끝났다. 나는 전자, 돈의 속성에서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 이 4가지는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이라고 했다. 사업가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이 4가지 능력 중에 하나라도 모자라면 부를 유지하거나 대를 이어 자산을 상속해 줄 수 없다. 다행히 이 교훈이 널리 인용되고 알려져서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인식하게 되어 기쁘다. 이 책에서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 4가지 능력의 실용 가치를 돌아보고자 한다. 사장이 버는 능력은 사업의 기초 핵심이다. 즉 사업가는 돈을 벌어야 한다. 자신이 무슨 사업을 하든 지금 세금을 내고 있고 직원의 급여를 주고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은 이익 창출이 첫 번째 목적이어야 한다. 심지어 의료업, 교육업, 예술문화산업 등과 같이 공적 가치가 존재하는 사업들도 모두 이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돈을 벌지 못해 망하는 병원보다 돈을 많이 벌어 병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왜 교육사업자는 돈을 벌면 지나치다고 말할까? 효과적인 학습으로 시간을 줄이고 지식을 늘려주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분명히 있다. 사업가라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사기를 치지 말고 세상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얻는 모든 이익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다. 세상에 존재할 만한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라. 그리고 그 대가는 당연히 쟁취해야 한다. 그러나 많이 버는 것으로 자산은 모이지 않는다. 돈을 모으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돈을 모으는 능력의 핵심은 관리 능력이다.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돈이 흩어지지 않고 쌓이게 된다. 재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잔돈들이 빠져나가고 회계, 세금 관리를 소홀히 하면 큰돈들이 몰려나가고 재정 관리를 못하면 분명히 벌기는 버는 것 같은데 통장에 돈이 모이지 않는 희한한 일이 발생한다. 영수증 관리, 암호 관리, 열세 관리 같은 사소한 일부터 금융 상식, 회계 공부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잘하는 능력을 모으는 능력이라고 표현한다. 돈을 유지하는 능력은 모으는 능력이 뭉쳐놓은 돈을 지키는 능력이다. 지키기가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은 지키기 위한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 일이 쉬운 일이라고 짐작한다. 그러나 자산가들은 지키는 것이 더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재산 증식보다 지키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 이 능력은 버는 능력이나 모으는 능력과는 전혀 별개의 능력이다. 경영자들은 성향상 수비보다 공격이 능하다. 상대적으로 버는 것을 잘하는데 지키는 것은 약하다. 그래서 순식간에 번 것을 잃기도 한다. 유지를 잘하면 일단 지금부터는 다시 가난해지는 일은 없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능력은 돈을 쓰는 능력이다. 돈은 써야 들어온다. 대신 그럴 만한 일에 써야 들어온다. 돈을 너무 안 쓰면 가둬놓은 연못처럼 썩기 마련이다. 흘려보내야 새로 들어온다. 물을 가두고 물을 계속 모으면 결국 연못이 넘치고 둑이 무너져 버린다. 사업가는 이 4가지 능력이 각기 다른 능력이고 각기 다른 공부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고생이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다. 우리는 한때 부자가 되고 싶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평생 부자로 살다가 후손들까지 부자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부자 1세대 시조다. 시조라면 이 4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 행운을 만드는 15가지. 입을 무겁게 하여 말을 전하지 말라. 가벼운 입은 오는 행운을 막고 불운을 모시고 온다. 남에게 이롭게 행동하고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친절은 갚을 방법이 없어 행운으로 다가온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라. 행운도 좋은 사람을 좋아한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행운은 항상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모임으로 나타난다.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말라. 행운은 누군가의 등 뒤에 타고 있다. 낙관주의가 되라. 긍정적인 시선은 나쁜 일도 반대로 만든다. 다른 사람에게 행운이 되라. 다른 사람도 당신에게 행운이 될 것이다.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아라. 행운은 빛과 함께 온다. 필요 없는 낡은 물건을 버려라. 오래된 물건은 생기를 빼앗고 행운의 발목을 붙든다. 행운은 실력이다. 실력을 높이면 확률이 높아진다. 세수를 깨끗이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라. 몰골이 더러우면 행운은 오다가 실망한다. 당신 말고 상대가 이야기하게 하라. 그때야 행운은 당신이 말할 기회를 줄 것이다. 어른이라면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어라. 행운은 언제나 젊기, 말은 많고 지갑은 닫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최소한 1년에 24권의 책을 읽어라. 한 달에 2권만 읽으면 안 보이던 복이 보인다. 15가지라고 했는데 하나가 없다. 마지막은. 당신의 존재가 이미 행운이다. 온 우주의 시공간을 곱하기 한 숫자만큼 기적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휴일인 오늘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행사도 많고 챙겨야 할 기념일도 많은 5월이에요.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하시기를.
저는 여기서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